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상을 따라 치료하라는 수증 치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경의 의안, 중경의 법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중경서에서 규명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중경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중경의 법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혼란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중경서는 변형된 본이며, 이거는 뭐 자서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익된 거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진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죠.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은 취하고 옳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으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거 말은 쉽죠. 이게 뭐냐? 옳은 것이 뭐고 옳지 않은 것. 그것은 결국은 시간에 합당한 것을 따르는 것은 옛 지식인들의 태도니,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추구하된다. 이게 뭐냐면, 시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중용의 핵심 사상이에요. 중용. 우리가 사서에 들어가는 중용의 핵심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시간이에요. 시간에 합당한 거. 예전에 어떤 것이 제도가 합당했다면 오늘날 시대에는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옛날 조선 시대에 상투 들고 가서 썼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제에 의해서 단발령이 돼가지고 현대화 된 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이게 바로 시의예요. 이걸 따라가면 돼.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는 거는 좋은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버릴 건 버려야죠. 이것은 옛 군자들도 학습 태도니까 아주 좋은 거죠. 시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왜 수증 치지를 설명하는 데에서 중용의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수증 치지에는 중용의 그와 같은 사상,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치료하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자서의 견병지원과 계지탕 괴병조문의 수증 치지, 이 두 구가 비록 누구의 수필에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단서를 근거로 그 단서를 거슬려 올라가서 근본을 탐구하면은 중경의 깊은 뜻이 드러나고 중경에 우리가 치법을 얻을 수가 있다.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계속 따라서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데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거는 제 주장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당하면 취하면 되고, 그건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경서를 우리가 입문하는 데 있어서 이 교훈보다 큰 것이 없다.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면은, 저 두 구의 말을 세운 뜻을 우리가 가히 믿을 수가 있다면 이렇다. 단서. 증상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병원을 알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증상이잖아요, 결국. 또 증상을 따라서 치법을 세우지 않는 자 있지 않다. 다 증상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병증을, 제가 처음에도 중경의 증상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자서에도 견병지원에서도 얘기 있었고, 수증 치지에서도 결국은 병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론이 있잖아요. 뭐 표리, 음양, 한열, 허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학설을 다 끌어다 대는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3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병증에서 시작해야 된다. 병증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병증을 통해서 병원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그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실제로 중경의 정문이 아니나 이 두 분은 중경의 본의를 깊이 터득한 사람이 남겨놓은 그 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중경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견병지원의 개념과 수증치지, 이 치료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는 병증이죠. 병증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병증은 하나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자꾸만 주석서를 봐요.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확대된 논리를만 가지고 가는 이 정작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병증으로. 예. 만약에 중경의 학술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구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더욱이 무엇보다 수증치지 이 한 구는 그 말뜻이 음미하는 것 같은데 드러나요. 굉장히 확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교회가 간결하지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수증이 치는 후세 사람의 착수처가 되고, 그러니까 후세 사람의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예. 수증이 증상에 따라서 기술한 것은 중경 선생의 글 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의 그 조문을 보면은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증상을 따라서 기술하느냐? 그게 바로 어제도 말씀드린 병세예요, 병세. 병세에 따라서 기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견증. 이거를 그대로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기술하는 법과 치료하는 법이 수증을 근거로 해서 근거하였으니 들어가는 법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경 선생이 글 쓰는 법과 우리들이 치료하는 법, 우리뿐만 아니라 중경이 치료하는 법이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곳이 바로 위인처, 남을 위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 알고 보면 자기가 자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경 문법에 공정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예. 다만 증상을 따르되 그 전체적인 증후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이 말들의 수증으로서 대증으로 여기지 아니할 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수증하고 다른 거예요. 대증은 그야말로 그냥 그 증상 하나를 보는 거죠. 이게 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을 따르되 그 증상의 그 전체적인 그 증후의 관점에서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병증이 비록 비슷하지만 왜 그러냐면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혹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꾸 증상을 따르라고 하는 걸 대증이라고 하는 것에 혼동을 해가지고 이 자꾸에 얽매여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조문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증후에서 나타나는 그 각자의 개별적인 증상 하나하나는 병원의 실마리가 아닌 게 없다.
제가 그 직무론 1편에서도 누차 말씀드리고 이 이후로도 이것은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견병 지원에서 바로 이것은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죠. 이 실마리가 뭐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비록 수증 치지라고 말했었지만 그 미묘한 뜻은 그 증상의 병이 병성 병독의 상을 따라서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증상이 예기치 못한 그 증상이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의 병이가 무엇이고 병성이 무엇이고 병독이 무엇인지 고려해가지고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상의 이 단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내가 들으니 수증 치지에는 두 개의 그 해석이 있대요. 두 가지 뜻. 뭐 이거는 뭐 그 일본 고방가들이 해놓은 거니까 제가 대략 간략적으로 이렇게 수증 치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증후의 변화를 따라서 치료한다. 이에 징후가 변한 거예요. 징후가. 큰 틀이 변한 거예요. 이럴 때는 처방의 뜻과 처방의 이름 자체가 변해요. 계지탕이었던 게 오룡산증으로 넘어갔다든가 처방이 변했잖아요. 이것은 광의적인 해석이다. 예. 이거는 이제 큰 틀이 변했다는 거죠. 징후 자체가 변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수증이 이 접속사 이가 있을 때는 수증이 치지는 하나의 그 증상만 증후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만 변한 경우를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니 이럴 때는 처방의 뜻과 방의 이름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계지가 가작약탕, 계지가 뭐 부자탕 이런 식으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계지라고 하는 계지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 거죠. 다만 하나 두 개의 약물이 이렇게 출입 가감된다는 거예요. 뺏고 집어넣었다. 이거는 협의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뭐 이거를 뭐 같이 결국은 나중에 통용돼서 써요. 이 문자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와 같은 그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구가 수증이 지지 이 일구가 비록 태양병 오치 조문에서 보이나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은 그 뒤에 제가 한토화론에서 그 설명해 놓은 거를 강의를 들으셔야지 왜 이와 같은 말들이 그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2번의 뜻이 여기에서 비록 나왔지만 2번의 뜻이 어찌 다만 계지탕 궤병 조문에만 끝이겠느냐. 모든 우리가 중경서뿐만 아니라 후세방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법이 중경에게만 해당되고 금운사대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름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경서라고 하고 나중에 저것을 뭐 금계율학이라고 편의상 구분을 하지 하만 실질적으로 의학에 대한 치료하는 그 법에 있어서는 전혀 어디에만 해당되고 어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 아까 그 협의적인 해석에 적용이 되고 능이 광의적인 해석에 적응되한 연후에 우리가 중경치법을 얻을 수가 있다. 한쪽에만 얻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나의 증상, 몇 개의 증상만 변했을 때는 큰 틀은 내비로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처방을 그 약물을 이제 하나 두 개는 가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릇 중경방이 비록 근원에서
얻었으나 이것도 제가 자의적으로 물론 해석한 거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경 처방이 왜 정말로 뛰어나느냐 단순하면서 근원에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엽적인 증상에 중경의 처방이 혹 갖추지 못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후세방을 선택하더라도 어찌 잘못된 것이 있겠는가. 먼저 근원을 세우면은 지엽에 출입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비유컨대 중경방인 혹 미비하더라도 중경의 처방이 혹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경의 처방은 그 논에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골격과 같아요. 후세방은 비록 잘 갖췄다 하더라도 다소 근육과 같다. 이거는 뭐 제가 너무 고방에 이제 치우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좀 비유가 좀 저급한데 뭐 한번 그냥 들어봐 주세요. 골격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고 근육과 살이 붙지 아니하면은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니 살만 푸동푸동 쪄가서 쓰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형태는 비록 다소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이유로 중경 처방을 기준으로 하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후세방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해야만 옳다는 거죠. 예. 후세방이라고 그래서 좋은 처방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건 갖다 써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고방을 쓰고 후세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병의 그 뿌리가 병원에 해당되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 가운데 고방이 비록 기본적인 것은 갖췄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은 아니에요. 중경 처방에 뭐 소엽 진피 없다고 안 쓰나요? 쓸 수가 있죠. 중경에 있는 처방은 불과 한 150가지 이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후세방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경의 처방을 중심으로 잡되 후세방을 경솔하게 여기지 아니해야만이 저는 옳다. 물론 이제 기릭동동이나 이런 고방파들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절충파니까 비판받을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대부분의 이제 절충파인데 절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릭동동가 너무 고지식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만약 병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방은 옳다 하고 후세방은 잘못된 것이라 하면은 이것은 상고의 패단이다. 제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중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경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후세방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당대에 다 명의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진실로 그 증상에 맞으면 후세방이라도 취하고 그 증상의 시대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경방도 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은 취하고 그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는 것 앞서서 말한 것 이것은 옛 지식인들이 중용의 태도다. 태도와 합당한 거다. 옛 것은 취하고 후세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수시처의 시간에 따라서 마땅함에 처하는 방법과 위배된 것이니 고지식한 거죠. 고방만 막 주장한다든가. 그러니 처방을 구성하는 데 처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실로 시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살피고 처방이 고방이냐 후세방이냐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후세방을 전반에 있어서도 막 조금 비판했다 하더라도 무엇이냐면은 병원의 개념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후세방으로서 고방의 정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처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중경 처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경 처방이 반드시 모두 중경에서 나온 것이 아님에 있어서랴.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처방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는 처방의 이름이 군약으로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사신으로서,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어떤 거는 방의 뜻으로서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군약으로 이름 붙인 거는 계지탕, 마왕탕, 갈근탕, 시오탕, 이게 군약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사신의 이름 다른 거예요. 백호탕, 청룡탕, 현무탕, 주작탕. 주작탕은 뭐 예를 들어서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물 해가지고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예, 주작탕은 아마 진무탕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예. 남주작. 아이고, 헷갈렸네. 이 현무탕이 진무탕을 말하는 거네요. 예. 주작탕은 아마 대추 들어가는 아마 십조탕인가 아마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방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처방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발전된 이름이죠. 사심탕, 힘을 사하네, 승기탕, 함흉탕, 함흉을 치료하는 약이네. 뭔가 이렇게 처방 이름에 방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기탕, 기를 잇는다는 뜻이네. 회역탕, 역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네. 이와 같은 것이 방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후세의 예를 들어서 처방들은 전부 다 방위를 뜻하고 있어요. 보증이기탕,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보증이기탕, 이런 식으로. 사신의 이름은 전국시대에서 유행했던 학설이래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것은 전국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어떤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신당류는 고위들이 지은 것이냐? 또 방위의 이름으로 지은 것은 그러면 이건 후세의 법이니 과연 그런 승기탕류 같은 경우는 후세 사람이 만든 것이냐? 예, 아니에요. 예. 마왕탕과 시오탕의 방명은 같은 동류나 이렇게 군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반표 발리의 처방이 표리방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은 동시대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토화를 우리가 한토화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말을 이해하시게 돼요. 시오탕, 사심탕의 방명은 같지 않지만은 여기는 군약으로 되어 있고 사심탕은 방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이 같지가 않잖아요. 같은 종류. 그러나 방의 뜻은 모두 반포 발리 위에 적용되는 것이 이것은 아마 거의 동시대에 나온 처방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예. 마왕탕과 승기탕의 방명은 같지 않으나 그렇잖아요. 마왕탕은 군약이고 승기탕은 방위로 되어 있잖아요. 같지는 않지만은 이름도 같지 않고 방의 뜻도 같지 않지만은 한토와 병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경 이전의 고위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 그 처방이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름이 오히려 뒤에 가서 붙여질 수가 있어요. 함흥탕 같은 경우. 왜 함흥탕은 정말로 고방이에요. 그것은 수론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게 할게요. 자, 어떤 경우는 그 처방이 뒤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을 옛것에 가타간 경우도 있죠. 승기탕 같은 경우. 승기탕도 고방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고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중경이라고 작품인 것이 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경이 처방이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후세 사람이 이건 작품이 아니겠는가 여기지만 그것은 고이들이 만든 것인 줄 어찌 알겠느냐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승기탕은 그 이름은 후세 사람이 붙여놓은 거지만은 원래 그 승기탕은 고이들의 작품 고방이라는 거죠. 예. 비록 이것은 정확하게 고찰할 수 없지만은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한 시대 한 사람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니니 처방의 이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사 옛과 후세로 갈려질 수는 있지만 상황에 맞는 것에 있어서는 어찌 고방과 후세의 그러한 갈림이 있겠는가. 제가 일찍이 수증이 지지 이 일구에 느끼는 게 있어서 감동한 게 있어서 감흥하여 얻은 것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 간략하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